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이 1박 2일간 열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을 향해 전당대회 불출마를 다수 의원들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말을 아꼈다고 하는데 당권 경쟁을 포기할 마음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리고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이 벌써 한 달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까지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김아진 기자 초청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프로에는 처음 나오시죠? 네. 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초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동안 민주당 정권에서 청와대 출입을 하고 있어서 네. 청와대 출입은 원래 일진 기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모셨는데 네. 이제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워크숍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당을 바로 잡겠다 네. 했는데 무슨 뼈를 깎는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겠다고 했는데 워크숍에서 뼈를 깎는 혁신은 잘 안 보이고 이재명만 나왔어요. 이재명만. 네. 그렇죠. 도대체 이재명 의원을 갖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당에서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런 뭐 결론을 내지 못했죠. 네. 사실 저희가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지고 나서 했던 워크숍이었으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막 그 혁신해야 된다, 네. 불출마해야 된다, 문재인한테 개파 청산해야 된다 네. 이런 막 얘기들이 엄청 문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재명 의원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말만 혁신이다, 뭐 네. 반성이다 했지 사실상 문재인 정권 동안 있었던 뭐 부동산 얘기라든지 뭐 조국 사태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걸 명명하지를 않았죠. 그거에 대해서 그럼 말로만 혁신이요? 그러지 않았나. 네. 좀 그런 얘기들이 당 안팎에서도 나오고 네. 야권에서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워크숍 내내 이재명 의원 성토대 같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향후에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권을 잡고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비난을 세기는 뭐 네네. 그렇게 강하진 맞습니다. 않았지만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사진들 그 워크숍에서 찍힌 사진들 보면은 뭐 행복해하는 얼굴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얼굴이 많이 비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면전에서 홍영표 뭐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저희 홍영표 의원께서 뭐 네. 같은 조에 있으셔가지고 뭐 대놓고 뭐 나오지 말라고 네. 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네. 그래도 뭐 180명 중에 뭐 170명 중에 1명, 2명 뭐 이게 이제 공개 발언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네네. 보면은 그게 이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뭐 이재명한테 뭐 불출마해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50명, 170명 중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도 어쨌든 보도가 되는 것들이 네. 그 주요 워딩들이기 때문에 불출마하라는 게 네. 그래서 불편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홍 의원도 자신도 안 할 테니까 하지 그쵸. 말아라, 출마하지 예.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예.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당연히 출마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불출마할 수도 있습니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아직은 뭐 별 생각 없습니다라거나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주요 단골 워딩이거든요. 사실 네. 내가 뭐 서울시장 출마할래요 말래요 물어볼 때 근데 이재명 의원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거든요. 답을 안 한 거죠. 네, 그냥. 네, 그냥 네. 108번대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예, 그리고 뭐 당대표 나가서 나중에 잘된 케이스들이 없다. 뭐 네. 그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말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당대표 한 뒤에 어쨌든 좀 지지율이 많이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본인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출마를 좀 하고 생각을 싶어 한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108번뇌라는 게 잡스러운 생각 그 번뇌들인데 그걸 번뇌하면 안 하면 되지. 그렇게 108번뇌까지 하면서 결국 출마하면 뭐하러 번뇌를 하나요? 네. 본인은 이제 본인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어쨌든 딸린 식수들을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 소위 그 개딸들과 또 네. 트위터로 이야기를 네. 또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 이후에. 그렇죠. 예, 엄청 원래 소통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대선 주자, 당권 주자, 뭐 유력한 정치인이 되기까지도 사실은 그 지지자들이 가장 많은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네. 그거를 버리진 못하죠. 예. 그렇구나. 거기서 힘을 얻는다고 보시면 돼요. 하기야 뭐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계속 지지해 줄 테니까 그럼요. 예. 계속 자신과 용기를 얻겠지만 그럼요.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민주당이 원래는 2012년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문파들 우리가 이제 말하는 문파 그다음에 친문 이게 되게 강력했는데 사실 대선을 이 전후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사실은 문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정당이 아니라는 게 이제 사실 보여졌잖아요.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는 뭐 문바들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나는 모두가 나도 문바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네.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람들 다? 그러게요. 저도 궁금합니다. 갑자기 어디로 가셨습니까? 문바에서 명바로 바뀐 건가요 다들? 아니 그리고 또 이재명 의원이 워크숍에서 잤냐 안 잤냐를 두고도 논란이 네. 일었다고 해요. 참 별 문제들이 참 논란이 많이 되는데 근데 본인이 자리를 옮긴 거 이석을 한 건 맞습니다. 네. 안 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제 저희 취재진하고 이거 그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들하고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네. 네. 앞 잠깐 10시 반쯤에 밖으로 나간 건 맞아요. 네. 근데 누군가의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거기 근처에서요. 네. 아. 근데 다시 돌아왔고 네. 아. 그리고 새벽 3시쯤에 기자들한테 다 목격이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럼 새벽 3시까지도 안 주무신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아. 주무셨다 뭐 그렇군요. 깨서 그때 목격이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 108번뇌 중이셨다고요? 자, 어쨌든 새벽 3시쯤에는 네. 계셨고 그 다음 네. 날에도 어쨌든 아. 사진 찍혔으니까 아 있긴 그렇군요. 있었다. 네. 아 근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이 좀 반대편에서는 공격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좀 감정이 안 좋은 건가 보네요. 그렇죠. 지금은요. 예. 그렇군요. 그 당권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 네. 그 이유를 총선에서의 공천권이 중요한 부분이 될까요? 아니면 이제 뭔가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탄용이 될까요?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이제 출마의 어떤 명분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명분이 본인 이제 민주당의 혁신을 제일 먼저 얘기할 겁니다. 사실 아. 민주당에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 리더 그게 네. 누구냐? 586이냐? 사실 그것도 물음표고. 네. 그렇다고 뭐 70년대생, 80년대생한테 당을 맡길 것이냐? 네. 그것도 사실은 당의 이제 그 네. 170명 혹은 지지자들이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데 이제 네. 물음표가 네. 있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혁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재명이다. 아. 이렇게 이제 본인들은 아, 그래요? 네. 근데 물론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있겠지만 네. 본인이 이끌어서 졌잖아요 두 네. 번이나. 아 그러면 본인이 혁신 대상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하기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를 이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 막을 자가 누구냐? 윤석열 정부가 뭐 얼마나 폭주한다고 사실은 국회에서 다 틀어막고 그렇게 있으면서. 주장을 할 겁니다. 아. 네. 근데 저희 일반들이 보면 웃겨요. 어쨌든 대선 때도 자신이 이끌었잖아요. 네네. 지방선거도 선대위원장이 이끌었잖아요. 네, 네. 졌잖아요. 네. 졌다는 건 국민들이 이분이 한 노선을 거부한 거잖아요. 네. 그거 아니야라고 한 건데 그 사람이 또 나와서 하면 혁신이라고 사람들이 볼까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민주당에 누가 있느냐? 어, 여기에 이제 의미 답이 없다. 없다는 어. 거죠. 아니 근데 네. 원래 지고 나면 새 인물이 누군가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해보다 안 되면 나중에 그래도 내가 할게란 모르지만 두 번이나 기회 줬는데 또 안 된다고. 그럼 자기 다 비켜. 내가 계속 할 거야 하면 글쎄요 그게 혁신일까?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런 것도 더하기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가 이제 이게 이재명 본인을 뭐 겨냥한 수사 더하기 네. 문재인 정부의 지금 수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거는 약간 네.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예. 그 방탄은 내가 직접 하겠다. 근데 그 방탄 이제 본인의 얘기는 하지 않겠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 방탄 싹 빼놓고 문재인 정부를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는 얘기는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전에 본인이 먼저 총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수사를 지금 막 급속도로 막 지금 하는 분위기로 지금 네. 가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저는 과연 이재명이 불출마할 수 있을까 당대표에. 오히려 지금 좀 조용하거나 네. 이 수사 이런 분위기가 없다 했을 때는 사실은 이재명의 불출마를 원하는 쪽에 힘이 실릴 텐데 그러지 않으면은 참 실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대권에 도전을 하면 네. 당권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당대표 했다가 대통령 된 케이스도 있고, 예, 이낙연 이제 대표처럼 대표했다가 이제 오히려 오히려 지지율이 마이너스가 떨어졌다. 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고민이 클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어차피 이재명 의원은 다음 번 대선 또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 그다음에 그 전에 2016년 전부 사실은 친문이
공천을 한 이제 그런 그렇죠. 경우예요. 네. 김종인 대표가 오셔서 뭐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중간에서 친문들을 껴넣기 위한 정말 많은 이제 네. 암투가 내부에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의원도 분명히 그걸 알 거예요. 당이 어쨌든 자기의 사람들로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5년 뒤에 대권에 내가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런 고민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권 경쟁을 위해서 이제 나서게 된다면 네. 이제 민주당의 내의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인물도 마땅히 네, 없다고 네.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 분위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그러니까요. 목소리를 어제 이제 저희 삼선의 김민석 의원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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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네. 당이 이러다가 쪼개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당 내부에서 이런 뭐 분당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지만 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해도 그 이후에 이제 호남이 딱 떨어져 나가서 사실 국민의당이 만들어져서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민주당이 그렇죠. 전패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의 분당이 뭐 당장에는 없겠지만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내부에서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친문이 떨어져 나간다. 네, 그런 얘기들을 아. 그럴 수도 있다. 아, 네. 근데 떨어져 나가서 약간은 성공할 수 있지만 끝끝내 성공한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오히려 본인들이 오히려 고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안 떨어져 나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천이 달렸으니까요. 아 공천에서 네. 학살당할까봐. 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분당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결국- 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를 해. 그렇다고 해서 당이 쪼개진다? 전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아, 근데 당장에. 총선 때 가면 모른다. 네. 아하. 그 쪼개지면은 아마 국민님한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예. 정치는 늘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정도로 이재명과 친문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다. 그렇죠. 총선이 다가갈수록 더 그 네. 분열은 심해질 수 네. 있다. 그때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30석을 할 줄은 아무도 아무도 몰랐죠. 몰랐죠 그때. 네.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최강욱 의원 네, 얘기를 네. 좀 가보면 최강욱 의원이 결국 짤짤이 논란으로 하다가 네. 징계를 받았는데 네. 아, 받았으면 징계 그냥 받으면 되지. 사실 별것도 아닌 네. 징계인데 그걸 결국 또 재심까지 신청했어요. 네. 그거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네. 뭔가 인정하는 듯이 말도 했다가 지금은 결국 자기가 그 말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본인이 그 얘기했다가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왜 저렇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들은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 안 했다고 합니다. 아, 왜 그러겠어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나 혼자가 아닌 거죠. 최강욱 아. 의원 역시도 자기 혼자가 아니고 지금 보면 어쨌든 최강욱 의원도 이재명 이제 뭐 그 무리 안에서 어쨌든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가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네. 다 이제 그게 민주당 전체로 네. 퍼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냥 그리고 인정하고 증거가 없으니까요. 네. 아니 근데 들은 사람이 아주 다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정황상 이게 짤짤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짤짤이를 치지는 않죠. 그렇죠. 하죠. 그리고 회의하다가 무슨 짤짤이에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했으면 그냥 쉽게 논란이 끝나는데 굳이 저런 걸 보면 네. 야 이게 민주당 그 소위 586들 또는 명빠들의 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기 잘못을 왜 이렇게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글쎄 말이에요. 참.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깨는 게 혁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안 하고 맨날 말로만 혁신하고 이재명만 찾으니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겠습니까 네. 이게? 근데 민주당을 조금이라 제가 변호를 하자면 네. 최강 의원이 어쨌든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당한 거는 좀 큰 어쨌든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예. 큰 징계였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됐을 때 당의 고위층이나 당의 지도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재심 신청을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네,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뒤집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재심 신청에 대해서 참 부끄럽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 네, 네, 네. 또 철험에 해체해라 네.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발언 한다고 해서 최강욱 의원 어떤 자성하는 모습 보일 수 있을까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전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네.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네. 본인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철험회라는 것도
본인들은 어떤 정치 단체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네. 개파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자기네들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이제 네. 공유하고 네.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모든 개파의 이제 모임들이 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지금 당장에 네. 이재명 의원도 처럼해보고 해체라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지지 기반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해체가 될까요? 아, 제 생각에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후에 네. 그러면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게 해체가 될지는. 아. 예전에 이제 부엉이 모임이나 저희 이제 그렇죠. 친문의 네. 부엉이 모임이나 그다음에 뭐 친문 이제 개파 모임 같은 것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대표가 됐을 때 그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 해체했거든요. 네. 네. 아, 될 때까지는 필요하니까 끌고 그렇죠. 간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네. 철험회를 보고서 이름도 좀 웃기지만 창피해요, 창피해. 누가 보기. 거기 있는 의원들 청문회 때 하는 행태를 보세요. 이 뭐 한국 수리에 뭐 술 취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리고 나서서 하는 짓마다 다 희한한 헛발질만 하고 있는데 그런 모임이 왜 민주당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보니까 민주당의 간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그들에게 환호를 하고 왜 환호해요? 그들이 내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민주당이 선명한 민주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게 헛소리 하는데 그게 그 민주당의 진짜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저 여당과 이제 각을 세우고 아. 이런 모습들, 이런 아. 강경한 모습들, 뭔가 이렇게 지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어쨌든간 영향을 주는 거죠. 아, 근데 제가 볼 때 이 민주당이 좀 이상해진 게 이 조국 때부터 정말 이상해졌어요. 무슨 개국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네. 조국이 다 잘못했잖아요. 네. 인정하면 끝날 거를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싸우다 보니까 더 커져가지고 결국 이 정권을 망가뜨렸잖아요. 근데 그 개국본들이 살아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을 더 망쳤고 지금 이상 개딸까지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름도 개가 왜 들어갑니까? 그게 왜 개가 들어가요 자꾸?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 아, 그 개혁이요? 네. 아, 근데 어떻게 누가 그걸 개혁이라고 보겠어요? 개 싸움에 개로 보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철험에 뭐 개딸. 아니, 정치의 격을 너무 떨어뜨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나를 열렬히 지지해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도 나를 편을 들어주는 그런 지지자는 늘 고맙죠. 그러니까 그 결국 훌리건 보는 것 같아. 훌리건. 아니, 영국 문재인 축구에. 대통령도 양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양념 맛 자기가 보고 나니까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저에 가서 양념만 요만큼 모시고 나더니 죽겠다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이재명 의원은 그래도 좀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어쨌든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지금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뭐 자제하겠습니까? 아 근데 네. 그게 겉으로만 자제해 주세요 하고 뒤에서는 계속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보이잖아요 사람이. 네. 아 참나. 네, 그럼 이제 뭐 국회 원구성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하반기 원구성 갖고 뭐 한 3주 넘게 싸우다가 지금 지난주에 갑자기 민주당이 뭐 법사위원장 양보한다. 네. 뭐 그리고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뒤에 또 뭐가 붙었더라고요. 네. 약속을 지켜라. 무슨 약속인가 했더니 무슨 사개특위를 하는 걸로 뭐 전 약속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 갖고 또 싸우고 또 무슨 헌재에 제소한 거 갖고 그 취하하라고 또 싸우고 하는데 도대체 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국회 원구성은. 오늘 뭐 이제 지금 권성도 의원도 내일 뭐 출장 때문에 해외 출국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쉽지 네. 않겠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장들이 모여가지고 한판 싸우고 뭐 서로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 상황인데 네. 어쨌든 지금 뭐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주겠다고 얘기하고 난 뒤에 사개특위 구성을 빨리 해달라 일단 그런 요구를 이제 했잖아요. 사실상 예. 근데 권성동 의원은 이미 지방선거로 국민이 그건 아니라 검수완박은 아니라고 했다. 검수완박 아니라고 했으니까 니네가 진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 네. 안 해주겠다는 거죠. 예. 아 그래요. 사개특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국민들은 사개특위가 뭔지도 몰라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뭔 이상한 사개가 뭐야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렇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네, 네. 이건데 아니 이게 민생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가 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수완박을 지금 너무너무 많은 꼼수와 뭐 진짜 위장 탈당, 뭐 네. 사보임도 막 마음대로 하고 그래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현재 이제 걸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럼 2년 동안 어쨌든 헌재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1년 혹은 2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할 모양이죠. 근데 이제 네. 그 가운데서 나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점이 나오거나 했을 때 민주당이 받는 타격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 글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지방선거에서 졌다는 건 네. 검수한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네, 건데 그걸 굳이 끝까지 가서 사개특위까지 만들어서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마무리를. 아니,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자기들 비리 수사하는 게 겁나나 보죠?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네. 참 어렵습니다.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로서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얼마나 겁이 나면 자기들 네. 비리 파헤치는 게 그걸 끝까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게 네. 지금 일단은 결국에는. 그러나 지금 국회 구성은 네. 뭐 대선을 지고 지방선거를 졌지만 국회 구성 자체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것도 네. 어쨌든 2020년도 총선 때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해 주셨고 네. 국회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기는 네.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좀 민주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네, 해요. 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까지 비난에 네. 가세를 했다고 하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만큼 법사위원장 자리가 권력이 많다는 얘기겠죠. 아. 그 권력이 많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왜 여당에 내주냐. 네.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어쨌든 검수완박도 하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법사위원장이라는 게 모든 법안이 올라오면 그걸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렇죠. 한 번 더 이제 정리해서 옥상옥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국회에 게이트 대해서 키퍼예요, 다. 네, 네. 가장 큰 이제 권력을 가진 그걸 줬을 때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뭐 무슨 법을 해도 법사에서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니. 근데 당내 의견으로 정한 건데 왜 이렇게 반대를 또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뭐 늘 지도부가 정해도 항상 다른 얘기는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보면 법사위원장 그 권한을 갖고 휘두르다가 대선 지방선거 다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는 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맞죠. 양보하겠다고 네. 해놓고 뒤에서는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또 겉으로만 양보한다 하고 뒤에서는 이거 안 해주면 양보 안 해. 네. 또 조건을 건 거잖아요. 이거 보면 좀 뭐랄까 정치하는 행태가 좀 얕아요, 얕아. 네. 크게 한번 주겠다고 하면 한번 주면 되지. 네. 그걸 굳이 또 조건을 걸고 뒤에 가서 이렇게 딴 얘기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유 그런 그렇지 저것들 네. 이런 얘기 듣겠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여론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빨리 뭔가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 윤석열 그렇죠. 정부가 출발을 하는데 네. 지금 뭐 청문회도 그렇지 뭐 네. 여러 가지로 다 막혀 있으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끌고 가기가 부담되니까 어쨌든가 뭔가를 하나 던진 거죠. 네. 그런데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 저쪽에서 아무런 안을 안 갖고 온다. 우리가 안을 던지면 그럼 네. 그거 안 돼.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를 해야 네. 되는데 아무 안을 안 갖고 오고 계속 반대만 한다. 네. 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오만 불통, 나쁜 놈 이렇게 아, 민주당을 몰아가기다.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여론으로 우리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속셈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왜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조건을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다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 네. 근데 거꾸로 국민의힘도 사실은 조금 타협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전략적으로 상당히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주당을. 그래서 네. 이렇게도 몰아붙여 저렇게 몰아붙여서 민주당이 스스로 발에 걸려서 자빠지는 모습을 좀 네.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 네. 느낌도 조금은 들긴 들어요. 네, 실제로 협상을 하는 자리를 만들고 서로 만나고 이런 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서 네. 뒷자리에서 서로 전화 통화하고 뭐 어디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뭐 협상을 막 이렇게 극적 타결하고 이런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 노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원래 원내대표단 간에 협상을 보면 앞에서는 막 맞아요. 주고받고 네. 싸우고 주먹질이 네. 왔다 갔다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해서 네. 나중에 갑자기 싸우다가 갑자기 어느 날 타결 딱 나와요. 네. 이거 원래 그런 건데 뒤에 보이잖아요. 기자들 네, 눈에서 맞습니다. 약간 보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네, 굉장히 막혀 있죠. 지금. 그럼 뭐 6월 달 내에 원구성 협상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진짜로 극적 타결 되지 않는 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네. 예, 근데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글쎄요. 이번 이제 달이. 지금 뭐 경제 위기다 뭐 이렇게 날리고 네. 지금 뭐 그 국회 계류돼 있는 법안들도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거 다 처리 안 할 건가 보죠? 그러니까요. 이제 국민이 엄청난 이제 그 분노를 내뿜으면 그때서야 할지 지금은 당장은 그것보다 이제 자기들 아. 목숨이 더 중요하고 아. 자기들의 처한 이제 위치 이거를가 더 중요하니까. 아, 근데 그 전에 보면 이 그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한 거를
취하하라. 네, 막 네.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정말 취하길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나요? 그렇죠. 어제는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저렇게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거 갖고 와 보면은 뒤에서는 계속 이재명 소취해야 달라. 그다음 권한쟁이 이거 해달라. 아니,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없으면은 해달라고 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다. 계속 처음 듣는 네. 얘기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 예. 있으니까 그것도 뭐 진실공방이죠. 네. 한쪽은 들었다 근데 한쪽은 안 했다 그러고 참 하긴 뭐 항상 정치인은 그렇긴 네. 한데 근데 민주당에서 안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했다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 얘기는 했겠죠. 네, 본인들이 진실을 알겠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아직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토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장관 임명을 계속 미룰 수도 없는 탓이고 그리고 이제 또 논란이 있는 장관을 또 강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상황이 전개가 될지 야당은 계속 청문회를 미룰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나와서 두 후보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원구성 협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키고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이대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여당 없이 되게 이게 여당이기 때문에 좀 희한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소수당인 이제 여당이 없이 단독 이제 의장 선출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단독으로 할 단독으로. 가능성들. 와. 본인들은 현재까지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네.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으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단독으로 또 가면 또 망할 것 같은데요. 당장에는 선거가 없으니까요. 아, 당장에는 없으니까 일단은 해놓고 보자. 예. 하여튼 단독으로 해놓고 또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뭐라 그러면 약간 또 그렇죠. 양보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그렇게 있다는 할 거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안 하면 그냥 장관도 또 인사청문회 없이 안 해주니까 네. 그냥 임명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당장 뭐 청문회 열어가지고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장관들 지금 2명의 장관이 남아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네. 보도도 뭐 언론이 보도하고 하는데 그 공격하면 오히려 점수를 딸 수 있지 않아요? 한동훈 때도 점수를 잃었잖아요. 헛발질, 헛공격해갖고 또 이럴 수 있다. 네, 아니 지금으로서 민주당은 뭐 네. 사실 청문회 전국이 이미 지났고 이미 뭐 이 윤석열 정부가 뭐 출범을 한 지가 벌써 2달이 이제 넘어가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청문회가 뭐 그렇게 엄청난 막 전국을 막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일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은 여야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뭐 물가는 폭등하고 네. 뭐 환율도 맞습니다. 폭등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부동산도 지금 언제 대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부동산 값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섭잖아요. 네. 이게 이자 갚아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거를 뭔가 법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세금 문제 정말 갖가지 문제가 다 법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땐 정말 이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아니면 지들 싸움하려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네. 받게 되는데 이재명 의원이 이 와중에 어제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고 계시잖아요. 성민 물가 걱정된다고. 민주당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말로만 바랍니다. 또 걱정할까 봐. 참. 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에 후보 때도 그랬고 취임할 때도 협치를 하겠다 네.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이 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접촉면이 좋잖아요. 네. 스킨십이. 그래서 야당을 초청해서 만날 줄 알았는데 물론 한 번 초청을 했는데 야당이 거부했죠. 네. 근데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뒤에서는 뭔가 접촉이 있는데 야당이 지금 뭐 어차피 국회도 안 되니까 아예 안 만나주는 건지 아니면 아예 제한이 없는 건지 네, 네. 어떤 겁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제안을 하는 것도 혹은 네. 뭐 그걸 거절하는 것도 웃기는 상황이죠. 국회가 일단 풀린 뒤에 그 뒤에 어쨌든 뭐 대통령이 초대를 하거나 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모습이 보이지는 사실 않거든요. 제가 그렇죠. 봐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한다. 예컨대 뭐 장관 한 자리라도 야당 인사를 쓴다. 그랬다면은 저는 야당은 분열될 거라고 봐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면요.
반도체 특위 위원장 한 분 그러니까요. 무소속 양양자 의원 그거는 됐잖아요. 이제 어쨌든 권성동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부하고는 또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네. 뭐 양양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뭐 장관으로 모신다거나 뭐 이런 협치 아니면은 정말 뭐 민주당한테 이런 딱 뭐 장관 한 3자리 니네가 한번 해봐라. 네. 지금 지방선거 뭐 지금 당선인들 사이에서 이게 붐이거든요. 김동연 당선인도 2자리 국민의힘 니네들이 해라. 1급짜리 이렇게 네, 하고 네. 저기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도 네. 한 자리 3급 이렇게 국민의힘에 주고 그게 네. 이제 지방에서는 사실은 그게 되게 유행처럼 지방에서는 약간 협치가 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국민의힘은 이제 그 지방에서 호남 같은 데서는 되게 멘붕이 되지. 이런 받아봐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약속했던 협치를 만약에 민주당이 제안을 했을 때 네. 민주당 굉장히 당할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것도 괜찮은 네. 방법인데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인사들도 한 분도 안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몰라요. 다음번 개각이 있을 네. 때는 한번 또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것도 어떨까 네, 저도요.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밥자리라도 한번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괜찮죠. 전번에 네. 민주당이 거부한 거 보고 사람들이 옹졸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네. 밥 먹으면 되지. 네, 근데 네. 앞으로 뭐 나토 정상회의 갔다 와서 네. 한번 밥 한번 같이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일단. 원래 이제 한번 순방 나갔다 오면 그런 자리를 늘 만들잖아요. 하죠. 예, 그게 이제 전통으로 맞아요. 이제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있는 체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당대표가 뽑힌 뒤에 8월 이제 전당대회 뒤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뒤에 할지 아니면은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모실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면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준석 대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성상납 의혹 사건으로 네. 사면 초과에 놓인 상황인데 또 당내 의원들과도 계속 잡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현진 의원과 신경전이 있었고 또 장제원 의원까지 등판을 했는데 당내에서조차 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자제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오늘도 권성동 의원한테 기자들이 금방 네. 따끈하게 이제 물어봤어요. 네. 이준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코멘트. 그 부분 노코멘트.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구 편도 아니다. 나는 가운데 있겠다 이런 건가요? 그런 의미로 이제 느껴지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여기 지금 원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보다 그 사진 한 장 있잖아요. 네? 악수 손가락 딱 이렇게 떼는 막 거. 부딪히고 막 어깨 한 장 치고 창했는데, 이런 네. 사진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그 두 분? 그러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국민의힘 출입기자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왜 그러는 근데 건지. 물어봐도 뭔가 뚜렷한 이슈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약간 감정 싸움 같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네. 그냥 서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싸우는데 원래 두 사람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누이처럼 지낸다고 했는데 네. 왜 나빠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배현진 의원한테 전화해서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굉장히 틀어져 있는데 본인들도 아마 워낙 비판이 나오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뭔가 쿨다운 하고 하려고 하는 것 오늘 같긴 해요. 이준석 대표가 아침 회의 때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백술도 아, 받지 네. 않고요. 네. 예, 그런 상태로 이제 나갔고 본인도 네.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를 약간이라도 변호를 또 한다면 네. 그래도 이준석 대표나 배현진 의원처럼 30대, 네. 뭐 40대 그 초반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은 혁신의 모습, 젊은 모습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글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상징성이 있는 반면에 너무 아무나랑 만나면 무조건 싸워요. 보니까 안철수랑도 싸워, 뭐 윤핵관들하고 싸워, 뭐 조수진, 뭐 그다음에 누구죠? 이 배현진까지 지도부 있는 사람 모든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대표는 싸울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럼 상대 당하고 싸우는 거지 왜 이렇게 내부에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정치 아닐까요? 자기도 본인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 자기 이런 정치하고 얘기를 싶다. 예, 아니, 자기 했잖아요. 정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아. 그들이 어쨌든 자기를 잘라내야 되고 지금 성삼당 의혹도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정말 윤핵관들이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윤핵관들은 자기들이 한 거 아니다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저건 윤핵관이 날 잘라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둘 간에 서로 오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음모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네, 맞습니다. 저도 근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아직 당대표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고 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윤리 심판원에서 자기에 대한 이제 징계가 이제 세게 될 경우 네. 뭐 당원권이든
당직이든 간에 박탈되면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그건 어쨌든 끝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7월 7일인가요? 네네. 네. 거기 그날이 이제 또 뭐 운명의 날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직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직 경찰 수사 결과 같은 게 나오질 않았어요. 사실 네. 이게 이제 뭐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측도 있지만 네. 사실은 뭐 경찰 수사나 뭐 뭔가 뭐 결론이 나야 네. 뭘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도 뭐 이 윤 대통령과 관계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네. 좀 논란이 있던데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기댈 곳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윤 대통령하고 보면 되게 뭐 만날 수도 있고 소통도 잘 된다고 하는데 막상 청와대 쪽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옛날에도 보면 대선 때 뭐 윤 대통령을 사실 비난하면서 2번이나 네. 이 실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윤 대통령도 약간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두 사람은 갈등 관계입니까? 보완 관계입니까? 제가 오늘 그 두 관계가 갈등인지 보완 관계인지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그 장면이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 이제 대통령이 출국하시잖아요. 네네네. 첫 출국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네,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분 그 여당 지도부가 다 나가서 배웅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랬죠. 네, 이준석 대표가 모습 보일지 그게 제일 관심이에요 아. 지금. 그 부분을 아니 보면- 간단한 뭐 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는 일정이. 그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요청을 어쨌든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요청을 안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오라는 말은 안 했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연히 가야지 하면서 지금 이제 갈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한다고 하고. 네. 그럼 이준석 대표가 과연 나가실지. 그렇죠. 옛날엔 관례가 그랬는데 네. 윤 대통령은 뭐 대통령 나가는데 뭘 오냐 굳이 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가서 악수도 하고 뭔가 그럼요. 서로 당대표인데요. 막 격려도 하고 이런 네. 모습을 보이면 네. 이 대표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자기 그 큰 그릇인지 아닌지를 또 오늘 보여주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근데 보면 윤핵관들이란 분들하고 만나보면 이준석 대표를 확실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욕도 하고. 젊고 근데 어리고요. 그렇다고 네.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갈등 관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그건 아닌 것 제가 같긴 아까 한데.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이 대통령 어쨌든 정권을 다시 되찾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불만, 뭐 문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젊고 네. 그래도 국민의힘 그동안 이제 보수의 좀 이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희소시켜준 굉장히 좋은 얼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준석 예. 대표를 만약에 여기 징계해서 잘라낸다 하면 네.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럼요. 네. 매일 방송에 거기 나가서 인터뷰하고 떠들면서 아마 윤핵관들을 거의 잡아먹겠죠. 또 씻고 또 씻고 아마 할 거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경우에 나갈 수도 있어요 당을. 그럼 이준석 대표가 이탈하면 한 4, 5% 정도 되는 이대남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대남들이 지금도 18원 후원금 날리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에 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를 아마 윤핵관들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조금은 윤핵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싸우냐, 네. 좀 그만해라라는 분위기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그렇다고 근데 직접 개입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당 내부 일에 개입 안 하겠다 선언했잖아요. 말은 하시죠 그렇게. 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본인이 직접 개입하면 이게 또 무슨 청은 아니죠. 지금 대통령실이 당에 개입하는 모습처럼 보일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도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정부 지지율과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저렇게 내부에서 개판이 나 있는데 전혀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하죠.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끄러운 건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더 시끄러운 게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 경제 위기 안 보이게 이게 뭐냐 양쪽 그쵸. 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은 물론이고 야당은 더 낮고 떨어지고, 예. 지금 이런 아주 좀 한심한 상황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여야 문제 짚어봤는데 여야는 이렇게 당내 문제로 내홍을 겪으면서 원구성은 뒷전인 상황입니다. 결국 정치권의 이런 상황에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계속 이야기했지만 네. 국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이런 경제 관련 현안은 쌓여가는데 네. 이제 어떻게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정치권이라는 건 제가 이제 올해 정치권에 출입을 해봤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고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 타결이라는 건 늘 있으니까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항상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네. 막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죽일 듯이 막 이렇게 네. 하지만 또 내일 또 푸는 게 또 정치인이니까 네. 네, 국민들의 좀 목소리를 들어서 좀 빠른 좀 원구성을 하고 국회를 가동을 해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민생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다 국내 이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정치권만 한가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자기들 싸움 이제 그만하고 국민들 민생 챙기는 일 이제는 좀 나서주기를 좀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